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 이번 시간은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전견과 공약을 알아보는 후보자 토론회로 준비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대구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인 KBS 플러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우재준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정희입니다. 네, 이렇게 2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과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후보자의 공약 발표,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종료 10초 전에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네, 먼저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부터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우재준입니다. 저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라왔습니다. 오늘날 저희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전쟁과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오고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시켜 주신 어르신들과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정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르신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선배들의 지혜를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패기로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세대 간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 복현초등학교, 덕원중학교,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정치학과 그리고 경북대 로스쿨을 나온 대구 북구 사람입니다. 대구 북구는 저의 고향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북구가 그리고 대구가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조금 젊은 후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을 했고 또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 20대부터 새누리당 생활을 했고 또한 저희 부족함을 느껴서 변호사가 되었고 감사위원으로서 또 활동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준비해왔습니다. 젊고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정희입니다. 민주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대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대구 민주당은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구시 예산 369억 원, 북구 30억 1천만 원, 수성구 25억 원, 달서구 4억 5천만 원, 달성군 19억 1천만 원, 원래 총 43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1년에도 5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하산과 기회주의자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줄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줍시다. 대구 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 박정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의 일꾼, 주민이 선택한 박정희, 구의원을 넘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제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북도청에 있던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문화예술 허브가 달성군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시와 북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각 후보가 구상하는 후적지 개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조성을 했었죠. 당시에는 IT 관련 특구로 시작했지만 작년 10월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공포 6개월 후에 이제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대구시는 하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예정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시청사 그 유치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던 그 자리죠. 그래서 그 전화위복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부지가 문체부, 국토부, 농민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토지 소유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체부 그 소유 부지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국립근대 현대 그 미술관과 그리고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홍 시장님은 달성군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 민생 토론회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되었었지만 지금 언제 이행될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따가 이제 주 공약 때 발표를 하겠지만 거기에 지금 실내체육관과 그리고 우리 그 별관 부지를 함께 이용을 해서 K-팝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제 지금 현재의 공약 사항.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 및 인근 낙후된 상격동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안으로 지금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이제 사업구역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도청 후적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 허브부터 신청사를 여기로 하자라는 의견 또는 대법원을 여기로 이전하자는 의견 또는 반도체 단지를 만들자, 연구단지를 만들자 여러 가지 수많은 안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건 정말 소중한 땅이거든요. 정말 부지가 좋습니다. 정말 부지가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상격동 인근 모두 재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제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 또는 시청 그리고 이제 정부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도청 후적지 부지를 보시면 일부분은 도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백한 입법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제가 당선된다면 법률안을 개정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아파트 미분양이 그 자체로 대구 시민에게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분양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 현장 같은 시행사 자체가 조합원들인 경우에는 다 그 조합원들이 다 또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은 특별하게 조금 사업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분양을 조금 해소시켜 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는 주택이 다소 과잉 공급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점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있고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인구 유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청년층 유입이나 장래적으로 대구의 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한 체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해서 오히려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이 과잉 공급 때문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현장들도 많이 멈춰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란 건 단지 주택 공급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정비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체되지 않도록 또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우재준 후보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미분양의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잉돼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쩌면 권영진 시장님께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무 치적 사업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구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분양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연끌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이 분양을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가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난 29일 국토부가 발표를 했을 때 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6만 한 4,8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은 5만 3천여 가구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바로 대구입니다. 9,927가구인데 이 통계 또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리 미분양 되고 있는 이 건설회사들이 이 미분양 주택을 통계를 나타내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시에서 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예정된 시간이 다 종료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는 이미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 유치가 끝난 상태고 대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저는 이 신성잡의 소재로 K컬처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쩌면 컨텐츠가 있는 그런 산업이 우리 먹거리 산업까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복합 아레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는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내체육관 주변 부지와 함께 이어서 복합 아레나를 구성을 해서 K-팝 공연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적인 BTS 그룹이 대구 출신의 비유와 슈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형 스타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공연을 한다라면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북구로 몰려들겠지요. 그렇게 해서 스포츠 융합 연습장과 함께 다양한 오디션 시스템을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부지에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만들겠습니다. 영남 최초의 이 스포츠와 그리고 드럼 체험장, 증강 체험 현실장이 가능한 스포츠 컴플렉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소에 또 북구 ICT 필드. 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새로이 하겠다라는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이 추진하신 기존의 좋은 정책들을 우선 제가 수용하겠다, 이어가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도심융합 특구 사업 또는 도시철도 4호선 그리고 금호 워터폴리스 사업 등은 북구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매우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절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이 추가한
공약은 저희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복현동에서 어릴 적 복현동에 살았는데요. 제가 복현 오거리를 가시면 30년 동안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유치원 때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구는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갑자기 꺾이면서 중간에 너무 건설을 하다가 갑자기 말하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라든지 대현동에 있는 재개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을 그냥 방치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로 그냥 두고 방치하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라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박정희 후보님 공약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고성동 야구장 부지를 영남 최초의 e스포츠 경기장과 드론 체험장,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컴플렉스로 만들겠다고 현재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성동 인근 지역은 노후주택이 많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과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e스포츠 경기장, 드론 체험장, 증강현실 체험장을 과연 주민들이 사용할 시설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구 지역으로만 보면 이 지역이 굉장한 문화시설이지만 사실 대구라는 전체의 도시를 보면 월드컵 경기장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있는. 그러면 오히려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e스포츠나 또 말씀하신 문화 아레나, 복합 아레나 이런 부분들도 그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해서 쓴다면 훨씬 더 예산 절감과 대구 도시 전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박정희 후보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네. 우리 우재준 후보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히 북구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에는 대구 FC에서 지금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금 야구장 그리고 우리 축구장도 지금 연습장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옆에 또 우리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를 털어서 새롭게 만든다라면 충분히 경기장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쩌면은 그 재개발의 한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성동에는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꼭 아파트를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고 그 주변 확보한다라면 얼마든지 이 컴플렉스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스포츠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주류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북구를 떠나지 않고 북구 안에서 게임을 즐기고 그리고 큰 경기도 유치하고 롤드컵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서는 고성동 떡볶이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 축제를 훨씬 더 규모 있게 하려면 이런 그 경기장이 있고 함께 축제가 벌어진다라면 그 고성동은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먹거리 산업에 주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하지 않더라도 직장 그리고 산업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북구갑에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도 우리 후보님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후보님의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보니까 우리 후보님 여기 지금 7대 핵심 공약을 하셨죠. 근데 저희가 이 공약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면
어쩌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에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후보님 이 7개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주안을 두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회의원은 혼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와 행정기관과 또는 대구시의 다른 국회의원 동료분들과 함께 움직여서 대구 발전을 이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7가지 공약을 만들면서 6가지 공약을 기존에 선배님들께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최대한 담은 이유도 기존 사업들이 잘 운영되는데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보조를 맞춰서 팀원으로서 같이 그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를 제가 담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도 경북도청 후적지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홍준표 시장님뿐만 아니라 백왕식 청장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까지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입법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예산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모두가 통합되어야지만 올바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전체의 그림에서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공약들을 많은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후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갖고 처음에 지금 출발할 때 정치를 입문하시면서 내가 뭔가 이 북구 갑을 위해서 변화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그 생각이 이 공보물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보님 보시기에 제 공약이 어쩌면은 조금 무모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철저하게 문화예술이 신상적 산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먹거리 산업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정치 철학,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정치 철학이 결국 그렇다라면 기존에 했던 것을 지원을 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겠다고 한다라면 그것은 지금 홍준표 시장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했던 의원님들 네, 예정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앞으로 2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구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개통은 북구의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불편을 제기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4호선 조기 개통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당 당직자로 있을 때 우리 거기 유동단지 관리공단의 대표님들과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엄청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북구청에서 또 이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역사를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에 이제 주민 갈등이 굉장히 증폭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아직까지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방식의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노선이 대연동 중심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병목 현상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서는 결국 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제가 표를 잠깐 갖고 왔는데요. 철제 차륜 LGT를 하겠다라고 지금 기존의 모노레일 방식에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모노레일을 그대로 유지하자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기술 비용이라든지 건설에서는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판이 굉장히 면적을 넓게 차지합니다. 이것이 대연동 중심을 통과했을 때 그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그 교통난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어차피 3호선이 지금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다시 하겠다는 말입니까? 히타치사와 지금 협상이 제대로.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 지역이 교통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또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된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일조권 문제가 있다는 점, 정류장 문제가 있다는 점, 환승에 문제가 있다는 점, 차고지 문제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전문가들과 협의하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문제 추진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재조정해서 만원 버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저도 937 버스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제가 중학교도 937 버스에 종점이 있고요. 고등학교도 937 버스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모든 제 인생이 937 버스가 지나간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937 버스가 얼마나 막히고 이게 얼마나 학생들이 불편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철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또 버스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이런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남았으니까 제가 주도권 토론 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이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게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 없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박정희 후보님 지역 공약 중에 검단동 금호 워터폴리스 도심 워터파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금호 워터폴리스의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산업단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워터파크를 건립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도심지에 어떻게 이 공단 지역에 어떻게 워터파크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워터파크라는 그 개념은요, 우리 금호 강변에 있는 오토 캠핑장과 그리고 거기에 파크 골프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검단 워터폴리스까지 연결되는 그 부지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지금 분양이 다 돼 있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을 이용해가지고 수상 그 스포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대구시에서도 북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을 수상 스포츠와 관련된 워터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저는 거기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이걸 조금 더 놀이기구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조성을 하면 어떻게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네. 네, 대구가 조금 더 금호강 상류로 올라가면 동천 유원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K2 후적지도 이렇게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저희가 유원지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북구 지역만 한정해서 모든 걸 담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또 다른 거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금호 강변이 얼마나 지금 잘 조성돼 있는데 사실 그 오토 캠핑장에 지금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오고 계십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 강변을 같이 즐길 수 있다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우리 북구 바람길 소리 축제를 할 때도 우리 수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선보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훨씬 더 우리 북구의 문화와 관광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오는 인구가 더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걸 굳이 동구로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네. 지난번 주도권 토론 때 제가 여쭤본 주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물어봤던 건데요.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광주와 부산에서 이미 시행한 바가 있는데 다소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신 거나 보완하시는
점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e스포츠 게임만 이제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면 그런 공간의 그 뒷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기들이 운영이 된다라면 특히 드론 체험장 같은 네, 예정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명함을 돌리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명함을 하나 더 주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대응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다툼이라기보다 저한테 억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쌍욕이 나오시길래 그걸 들었던 우리 아들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르신께 이제 더 이렇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에 가시면서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엄마는 저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느냐? 왜 소리 못 지르느냐? 저는 그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괜찮다. 빨리 우리 명함 돌리러 가자. 그런데 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2시간여를 걷는데 힘이 착 빠지더라고요. 우리 후보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정희 후보님께서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가 정말 험지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쟁이 있어야지만 대구가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후보님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보호해 주실 테니까는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정치를 왜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제 사회가 행복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점이 그냥 조금씩 더 넓어져서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너 왜 정치를 왜 하려고 해?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것이 되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치는 결국 협상이고 협치고 상대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 아무래도 감동이 안 생깁니다. 제가 춤을 춘 영상이 지금 한 300만 정도로 돌파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님 제 춤 춘 영상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잘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춤을 잘 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 후보인데 춤을 잘 춰? 국회의원 후보인데 저렇게 춤추는 거 보면 뭔가 평범한 사람?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대구시의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방침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최근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는 물론 대구 신미 중 하나였던 뭉티기 등 생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저께 4월 1일 드디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요. 좀 충돌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명의 직원과 관계자들이 대안 없이 실업자가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폐쇄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뭔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이 막하파식 행정종기를 갑자기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북도당과 또 도의원, 경북축산물 관계자들과 다양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1일 모든 200마리가 도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되면 그들을 다 길바닥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안동축협에 모든 도축시설을 증축해서 예산 620억 정도를 기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청도 이와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2년 정도의 증축 기간을 감안해서 대구시에 2년 유예를 공문으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대구시는 그대로 묵살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 행정에도 심각한 훼손 행위며 그리고 전임 권영정 시장은 오히려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우선 축산물 도매시장이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가 공급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해온 신흥산업 또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시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누적 적자가 이미 170억에 달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득이 폐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금호강 워터프론트 사업이 도심지 발전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은 대구 도심지에는 이런 축산물 도매 시설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쇄 결정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근 상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재취업 문제가 시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갑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대는 최근 총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청과 번복, 금호공대, 대구교대와의 통합 갈등 등 연이은 악재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북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신 양금희 의원 또는 경북대 모두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가 현재 반도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판단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그 방향으로 특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지방대, 모든 지방대는 산업과 학계가 연계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대학은 20대에 공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학계와 산업계가 연결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의 실무 현장에서 배운 지식들을 다시 학계에 공유하고 학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더 전문화된 연구를 하고 또한 그 학계에 전문화된 연구를 다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상호 교류가 되면서 평생 교육 체계로 계속 상호 발전하는 게 지방대의 미래이자 경북대가 발전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저부터 만약 당선된다면 당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랑 계속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또 공유하고 저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경북대에 관한 이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 이 교육감도 그 경쟁력 확보를 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결국 이 경북대의 경쟁력은 지방 분권과 관련이 있으며 결국은 지방의 먹거리와 관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 특히 북구에 중앙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충분히 직업 먹거리가 있다라면 청년들이 빠져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거리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북구에 있다라면 경북대 학생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훨씬 더 북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이제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경북대에서는 이 도심 융합 특구 사업과 연결해가지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그러니까 지원 체계 라이즈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력만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이 경제력 확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을 우선적으로 하는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거기에 치중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도 주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멈췄던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좀 준비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300만 가까운 그런 조회수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우재준 후보님처럼 엘리트 정치인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특별한 계층만 국회의원,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지? 박정희 저 사람은 저 아줌마는 춘꾼인데 국회의원이 되었네,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네 라고 했을 때 그게 엄청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나중에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희 영상수가 그렇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북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재준 후보님,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혹시 정치인으로서, 정치 입문 한 분으로서 얘기해 주실 말이 없으신가요?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나도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사실은 유복한 과정에서 자랐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도 수능 쳐서 정시로 갔고 경북대 로스쿨 온 것도 그리고 변호사 된 것도 전부 다 시험을 쳐서 정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제가 병사로 갔다 왔고요. 그래도 반칙을 쓰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만큼 그만큼 더 제가 사회에 더 기여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로 제가 이 사회로서 진 빚을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정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 어쩌면은 조금의 좌절감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좌절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또 미래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 정치인 되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부선 지하를 해서 그 지상에는 생태공원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산책로 재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영지 시장이 지하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용역 사업까지 펼친 그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하화가 된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하화하는데 추정되는 예산이 9조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저는 이번 공약에는 현실 가능한 걸 넣는다라는 네.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답변을 조금 연속해서 드리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저희가 제시한다는 게 우선적인 모토였기 때문에 우선은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하고 죄송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박정희 후보님의 2019년 10월 5일자 페이스북을 보면 조국 대표의 수호 집회에 다녀오신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몇 가지 문장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끝날 때까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취지의 글을 조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서초를 물들이는 그대가 조국이고 그대가 독립운동가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조국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쓰셨는데 지금은 조국 대표가 입시 비리를 명목으로 2심에서까지 징역 2년 유죄가 나온 상황이죠. 현재도 조국 대표에 대한 같은 입장을 좀 유지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미 사법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조국 대표님은 저희와 또 함께하는 또 야당의 한 또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그래도 원래 교육 전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또 사실은 뭐 혹시 낙하산이 아니냐, 뭐 너무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지적도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셔서 뭐 향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렇죠. 부탁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어쨌든 재판에서 또 판결이 났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어떤 판결이라든지 거기에 온 전체 집안을 갖다가 수사하고 사실 그 한 집안을 그냥 풍비박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오가 있다라면 그 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그런 어떤 한 가족에 대한 그런 자금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봐지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남았는데 종료하겠습니다. 네, 다시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과거 북구는 3공단과 검단공단이 산업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과 주거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와 연계해 후보자께서는 공단 발전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단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 대한 제 소신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특정 산업을 정하고 그걸 민간에 이식시키는 형태의 지역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고 민간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 산업을 발전할지 선택하고 그걸 관이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놓쳤던 게 저희가 치킨 산업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저희가 교촌 치킨도 있고요.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칸 치킨도 있고요. 정말 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킨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모두 다 서울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건 지역에서 이 산업들을 키우고 관리하고 지켜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단들, 3공단, 검단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업체들도 굉장히 자세히 보면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안경 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잘 살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서 서포트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단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재준 후보님의 답변이 약간 좀 난해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 구의원 시절에 특히 이제 침산동이 이 안경 투구 사업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IB 센터에 가서 또 현장 방문도 해서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우리 안경 업체의 그 사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을 좀 낼 수가 없었던 것이 이미 안경 산업이 중국으로 제조업체가 다 넘어가고 지금은 그것을 역수입해가지고 재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냥 아주 소규모의 지금 업체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안경 투구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다시 문화예술을 접목하자는 겁니다. 박람회를 엑스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투구로 가지고 와서 거리에서 축제를 하면서 이 안경을 홍보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능성 섬유련에서 살아남아 있는데요. 이 패션 쇼를 같이
같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안경도 국내 메이커를 몇 개만 가지고 와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경업을 살리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지금 제네시스를 원래 전기차를 하던 것을 하이브리드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상공단에 있는 이 소규모 금형 기술자들이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식은 공통 질문이고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또 여성이고 엄마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출산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인가? 저는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거리가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그리고 내가 주변의 삶이 어떤 문화 향유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라면은 이제는 더더구나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겠다라든지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 북구갑에 먹거리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중할 것은 지방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재정이 함께하는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구에 남아있을 청년이 있겠습니까? 다 떠나갈 것입니다. 중앙으로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해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으로 집중된 사람들, 청년들 행복할까요? 경쟁을 하느라고 그들조차도 출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5포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5포 세대가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우리가 지방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방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 대구도 북구도 충분히 여기 남아 있어도 잘 살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또는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출산 문제에 앞서 우리는 저혼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가정 대비 출생자 수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다소 삶이 고달프더라도 아이를 놓는 게 여전히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지금 만으로 35이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결혼하는 친구들은 상당수가 아이를 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약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산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혼인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나 문제점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화두를 던지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저혼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후보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북구 주민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북구 골목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 이틀막 공천으로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지역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후보는 절대 지역을 위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중앙당에서 내리꽂은 후보, 중앙당의 부름을 받고 당연 올라가겠지요. 지역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대구 의원들이 무능력한 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같은 색깔의 정치인만 당선되어 위정 활동도 치열하게 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역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당 지도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색깔의 정치인이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구의 현재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가 그 이름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는 컬러풀 대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저 박정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대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험지에 해당합니다. 출마 자체가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후보님께서 출마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토론을 준비하였고 대구의 발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박정희 후보님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이기 이전에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정희 후보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도 박정희 후보님 못지않게 좋은 후보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동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소 미숙하고 미흡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한번 믿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들의 전경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25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후보자들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후 후보자 연설회에서 뵙겠습니다.